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김동현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여전히 1970선대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현재 1975포인트에서 거래 중이고요. 자, 외국인만 매도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은 매수세로 전환된 모습이죠. 자, 코스닥 지수 살펴보니까 상승 반전한 모습입니다. 567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외국인들과 기관이 순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오늘 우리 시장 어떤 이슈가 영향을 미쳤을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진책임연구원 연결해서 오늘장 이슈 점검과 마감 전략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달러 강세 외국인 매도세가 확대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장중 1970선대로 떨어지고 있는데요. 경제지표 부진 등으로 약세 흐름 지속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 좀 분석해 주시죠. 예, 간밤 뉴욕 증시가 1%가 넘는 조정 흐름을 나타내면서 국내 증시는 전일에 이어 약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장 초반 약세 흐름이 이어지면서 코스피는 1970선을 하회하기도 하였었지만 전일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현재는 다소 낙폭이 축소된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강보합권을 현재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이후로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증시의 조정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 들어서는 중국에 이어 유럽의 제조업 지표들까지 부진세를 나타내면서 현재 글로벌 증시의 조정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표면적으로는 봤을 때 달러와 강세 및 이에 따른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이 국내 증시의 매물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10월에 있을 미국 테이퍼링 종료 이후에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우려가 증시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늘 밤에 있을 22회의를 비롯해서 다음 주 일본의 금융정책회의까지 아직은 시장의 변동성을 가라앉히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한편 오늘 밤에는 22회 통화정책회의가 대기하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시장이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난 22 통화정책회의와 관련돼서는 지난 6월과 9월 이후에 정책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번 22 통화정책에서 기대할 것은 크지 않겠지만 아무래도 드라기 총재의 회견이 잡혀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시장의 관심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22 통화정책회의를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장 마감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예, 다음 주 중반까지는 삼성전자의 3분기 예비 실적 발표를 비롯해서 일본의 금정이 이벤트까지 시장은 일단 3분기 실적 발표 및 각국의 통화 이벤트에 집중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통화 정상화의 길에 들어선다는 것 자체는 점차 시장이 유동성 장세에서 펀더멘탈 장세로 넘어갈 것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투자 전략으로서 봤을 때는 실적을 겸비하고 있는 3분기 실적 호전주로 압축하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 투자컨설팅부의 최진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달러원 환율이 1,059원 80전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지금 현재 외환시장 동향 살펴봐 주시죠. 네, 달러 환율이 최근의 급등세로부터 쉬어가는 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2원 80전이 하락한 1,059원 80전을 개장했는데요. 개장 이후에는 1,057원 40전과 1,064원 사이에서 움직였고요. 이 시간 현재는 1,059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한 것은 글로벌 외환시장에서의 달러 포지션 조정과 위험 회피에 따른 위험 통화 약세를 동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미국의 9월 ADP 민간 고용은 예상보다 호재를 보였습니다만 달러 환은 엔화를 포함하는 주요 통화 대비 반락하기 시작했는데요. 미 경제 지표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통화상인 달러 엔에서도 반락세가 나타난 것은
오는 금요일 저녁으로 예정된 미국의 9월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최근 달러화 급등세에 대한 차익 실현 조정이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위험 회피 요인을 유발한 것은 글로벌 제조업 지표의 부진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인데요. 어제 발표된 유로존과 독일 그리고 영국과 미국의 제조업 지수가 모두 부진하게 나오면서 유럽 증시부터 급락세를 보였고요. 이어지는 뉴욕 증시 역시 급락세를 피해가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환시장에서는 엔화의 강세와 위험 통화들의 약세가 나타났고요. 엔화의 경우는 달러 포지션 조정과 위험 회피 요인이 모두 강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달러에는 오늘 아시아장에서 108.53엔까지 하락했고요. 아시아 위험 통화들과 상품 통화들은 달러 포지션 조정 시에는 달러가 대비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이후 위험 회피 요인이 등장하면서 강세 폭이 다소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달러 원이 어제 종가를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달러 포지션 조정과 위험 회피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향후 달러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좀 상승세가 주춤해졌다고 보시나요? 네, 달러원은 상승 추세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다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오늘의 일시적인 조정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달러원의 추가 상승세를 예상해 볼 수 있는 배경은 달러 엔의 상승세가 지속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달러 엔의 최근 상승세 속도가 둔화되고는 있습니다만 추세는 여전히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만큼 최근의 조정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로화 급락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가 재개될 가능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달러 N과 달러 원의 추가 상승 가능성을 계속해서 열어두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보겠고요. 이 때문에 오늘 저녁에 진행되는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로존의 9월 인플레이션 하락과 또 제조업 지표의 부진에 대해서 유럽중앙은행이 대규모 양적 완화 조치로 대응할 경우 유로화는 현 수준보다도 더 하락하면서 글로벌 달러의 강세를 다시 유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의 정경팔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욱의 종목 돋보기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김지욱 멘토와 함께 자세한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지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시작에 앞서서 어제 추천해 주셨던 공략주들 리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월요일 공략주였던 한솔홈데코가 안 좋은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 초반에 6% 내외의 상승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화요일 공략주 중에는 NX가 이틀간의 조정 후에 반등세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조금 밀리긴 했지만 그래도 1,800원 내에서 공략을 했다면 짧은 수익의 기회는 왔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공략주 중에서 먼저 코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그냥 1770원 선 그 지지선 이탈만 조심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지금 시점에서도 가볍게 들어가 볼 만합니다. 목표가는 2,200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JW 홀딩스였죠. 지금 2,600원에서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담은 없는 가격으로서 눌림 이용 지금 시점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볍게 매매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중기 종목이었죠. 코오롱 인더스트리는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양호한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기관 쪽에서 어제도 마찬가지로 강하게 좀 배팅이 들어왔었고, 네, 이런 뚜렷한 수급 주체가 있는 것을 봤을 때 최소 21선 정도는 지지를 해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공략했을 때 어제 공략했을 그 시점에 6만 1,000원 정도 내외했었는데 지금 약간 좀 오른 상태죠. 지금 가격대도 그렇게 부담은 없는 가격대입니다. 자, 이제부터 오늘의 단기 공략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장 상황 만만치 않지만 그래도 할 건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일진홀딩스입니다. 일진홀딩스는 일진그룹의 순수 지주 회사로서 일진전기, 일진다이아몬드, 일진 D&Co 등이 주요 자회사로 있고 손점회사로만 14개 회사가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좀 부진한 실적에서 작년부터 이제 적자에서 이제 탈출을 했고, 턴어라운드 성공했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 복귀option 매출 및 수익성이 좀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양호한 실적 덕분인지 7월 초 7,850원까지 상승 이후 지금 3개월간 좀 조정 상태인데, 근데 5,400원대라고 하면 지금 굉장히 가격 메리트가 지금 있는 구간이고요. 그 전저점 5,150원 정도 이제 손절 라인 잡고 지금 짧게는 5,800원 목표가 잡고 들어가시면 지금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대형 포장입니다. 골판지 제조업체이고 2분기부터 전년 대비 실적이 좀 급증하기 좀 시작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 달성했던 2012년도 실적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이 종목도 장기간 조정 이후 최근 거래량이 좀 급증하면서 우상향 패턴을 좀 보이고 있는 게 특징적인 모습이고요. 이제 급등 이후에 양호한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21선은 좀 지지되는 흐름입니다. 860원 손절라인 짧게 잡으시고 지금 시점 공략 가능하겠고요. 목표는 전고점 무기는 1,040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그리고 바로 중장기 공략죠. 바로 가겠습니다. 자, 중앙 백신입니다. 기암대용은 이제 국내 최대 동물용 백신 업체이고, 동물용 백신 쪽은 외산이 국내 시장은 굉장히 점령을 많이 80% 이상 점령을 했는데, 국내 동물용 백신 시장에는 토종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종목입니다. 양돈, 가금, 애견, 축산, 백신, 사료 첨가제 등 또 동물 관련해서는 완벽한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코스닥의 숨은 바이오 강소 기업입니다. 주요 투자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간 총 200억의 공격적 시설 투자가 지금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시총 1,000억 내외의 중소기업이 200억 투자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좀 있다는 것이고 어느 정도 선제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좀 완료한 것이겠죠. 그리고 중앙백신은 한 가지 약효에 단일 제재가 아닌 두 가지 이상의 질병에 대처한 복합 백신을 양산을 하고 있고 이쪽이 굉장히 인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혈압약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데 두 가지 성분 이상의 복합 제재가 지금 제약 시장에서 그냥 좀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요. 동물 백신 쪽에서 두 가지 이상 질병에 대한 복합 제재 지금 축산업체 쪽에서 가격이나 이제 편리성 면에서 아주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백신은 국내에 머물지 않고 몇 년 전부터 이제 국내 시장의 5배, 5배 이상 되는 이제 동남아시아에 적극적으로 지금 진출하고 있고 수출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베트남 단일 시장만 놓고 봐도 국내 시장에 3배에 달할 정도로 동남아 시장은 지리적으로 굉장히 좀 유리하고 또 중앙백신 최대 수출지로서 아주 이쪽 공략을 하게 된다면 중앙백신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나오기 힘든 이런 기술력을 갖춘 이런 토종 회사를 최근 다국적 제약사인 바이엘사에서도 이제 주목을 하고 있고요. 얼마 전 초도 물량을 좀 납품을 했습니다. 그 세계적인 바이엘사 이제 협력을 시작했고 아직 이제 본격적인 물량을 납품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동남아 시장 공략뿐만 아니라 낙농 축산 선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좀 마련했다는데 이의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본격 납품이 진행되면 역시 중앙백신 지금의 중앙백신이 아니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작년부터 이제 조달청 물량 확대도 좀 되고 있는데요. 정부가 구제역 등 어떤 축산 전염병에 대한 이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이제 구매량을 좀 늘리고 있고요.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이제 수급적인 면에서도 외인들 절대 이런 경우 놓치지 않습니다. 외인 비중이 올해 초만 해도 1%가 안 됐었습니다.
최근에 지금 9%를 어제 기준했을 때 9%를 넘은 상태고 오늘도 꽤 많은 수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속적 외인 사랑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도 이 종목의 투자 하나의 주력 포인트입니다. 구체적으로 매매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자, 현재 가격대는 여전히 좀 매력적인 가격대로 얼마 전 15,000원대 좀 돌파 실패 이후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14,000원 이하는 아주 싼 가격이라 보시면 되겠고 현재가 13,750원 기준에서 물량 서서히 모아간다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12,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좀 강하게 좀 2만원까지도 보셔도 됩니다. 2만원 간다고 해서 이 종목이 여타 바이오 업종 대비해서 비싸다 그거 아닙니다. 2만원 간다 하더라도 평균적인 바이오 업종 대비해서는 아주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계속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김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주영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선일 멘토입니다. 시장이 조금 회복을 하는 듯 싶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3%까지 플러스로 올라섰고요. 코스피는요 0.78% 마이너스권이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회복을 한 그런 좀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장 시작과는 다르게 플러스권 움직임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이 보이는 그런 지금 하루인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이너스가 훨씬 많습니다. 자, 답도 안 서는 것 같죠? 1976포인트, 장중에 1960대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 더 내려갈까요? 좀 상당히 저는 고민이 많은 시장이다라고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조금 흐름을 제가 걱정이 되냐면, 차트를 조금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현재 이제 오늘 시장입니다. 여기가 오늘 시장이고요. 그렇죠? 최근에. 자, 그리고 나서 이때 작년 6월부터 6월의 시장이네요. 6월 시장. 이런 흐름이 혹시 나올까라는 좀 불안감을 좀 해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달러 강세에 대한 부분인데 한동안 계속 이어질 거거든요. 테이퍼링 축소다 할 때까지 이어질 수가 있고 채권은 계속 어떻게 재미가 없는 상황이고 달러만 주구장창 환율 계속 올라가고 달러만 강세가 슈퍼달러죠. 쉽사리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환율로 따지면 1060원대 공방을 벌일 것이다 하지만 이전에는 1050원대라고 했고요. 1040원대라고 했고요. 말은 계속 바뀝니다. 그렇죠? 알 수가 없어요. 또 지표 상황도 썩 좋지만은 않은 모습입니다. 자, 저희는 내일 시장에서 쉬지만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토요일 아침이 되면은 실업률을 알 수가 있어요. 미국의 실업률이요. 그 실업률에 따라서 아마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종목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급하게 살 수가 없는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추천드리기가 굉장히 조금은 부담스럽단 말이죠. 네. 하면은 이렇게 빠져버리고 하면 빠지고
지금 8월부터요, 지수가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9월부터는 내리 빠졌단 말이에요. 단 이틀 만에 2000포인트 위에서 순식간에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시장이 움직일지에 대한 여부, 체크는 필요하고, 또다시 시장에서는 뭐 PBR 100 기준이다, 뭐 퍼 얘기를 하면서 싸다라고서 얘기를 할 테지만, 제 입장은 아직 바닥은 모르겠다. 뭐라고 말씀드리기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현 보유 종목에 대해서만 확실하게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공개방송상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있는데 그 종목들은 방송이랑 완전 다른 종목들인데요. 잘 보유하고 있고 대응하고 있는데 끝까지 잘 좀 시장 천천히 대응해야 되지 않을까. 급하게 살 필요는 전혀 없는 시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자, 종목 상담 같이 해드리는데요. 아래 번호로 문자를 좀 보내주세요. 013-3366번에 0110번입니다. 아래 번호로 문자 주시면요. 빠르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 주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급 100점 주입니다. SK하이닉스, GKL, NH엔터, KG이니시스 대상인데요. 하나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먼저 SK하이닉스예요. 자, 하이닉스가 오늘 1.6%, 7%대 현재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틀간의 조정을 거친 이후에 또다시 주가가 잘 치고 올라갑니다. 자, 하이닉스는 이런 말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얘기 또 드려볼게요. 하이닉스의 시총 대비한 영업이익과 그리고 삼성전자의 시총 대비한 3분기 영업이익을 비교해봤을 때 하이닉스 매력도가 매우 높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나 주가가 어떻게 해요? 네, 올라갔습니다. 좋다는 얘기예요. 네. 다시 좋다는 얘기 제가 했잖아요, 계속. 상승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조금 더 오늘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수급 흐름이 들어옵니다. 자, 오늘 현재 외인들이 20만 주, 기간이 3만 7천 주. 뭐 연기금 매도가 나오긴 하지만 기타 법인 쪽에서 물량을 싹 다 잡아주는 모습이네요. 최근의 수급 분위기도 꾸준한 기간과 외인들의 매도세가 좀 있는 매수 매도가 겹치는 모습이었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어떻게? 양매수로 화답을 합니다. 상승 분위기가 좀 더 나올 수 있는 시장. SK하이닉스가 이런 시장에서 잘 살아남았다. 네. 시장 분위기를 타면 또 거꾸로 내려갈까요? 쉽게 그렇게 심하게 꺾이진 않을 것 같아요. 잘 들고 계세요. 신규 조건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리겠지만 현재 구간대에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 이전부터 보유하고 계신 분들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버티시는 전략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종목은요. GKL입니다. 자, 오늘 GKL이 4% 이상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모습으로서 주가가 날아간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요. 역시나 오늘 강한 모습인데 그간 많이 밀렸죠. 모멘텀 좋고요. 상승 분위기 탑니다. 자, GKL은 현재 구간대에서도 어떻게 이거 매수 가능 구간입니다. 충분하게 매수 매력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시장에서 GKL의 수급 포인트 기간이 35,000주, 외인이 7,400주가량. 자, 최근 들어서 기관들 꾸준하게 매수해주다가 오늘 좀 더 강한 매수 보여주고 있고, 외인까지, 팔던 외인까지 소폭이나 매수 들어온다. 자, 바닥을 좀 확인했구나,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GKL은 뭐죠? 보세요. 현재 구간대에서는 완전 바닥 포인트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위로 올라섰습니다. 그렇죠? 자, 이거 어떻게 될까요? 상승으로 분위기 탈 수 있다. 이 종목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NH엔터인데요. 자, 공개방송 들어오신 분들 아시겠지만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매수가는요. 얼마입니까? 8만원 초반, 8만원 아래, 8만원 초반 다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NH엔터 제가 그냥 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요. 자랑으로 가지고 나온 게 아니고요. 오늘 수급이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장에서 현재 기관들이요 4만 주가량의 매수세를 잘 해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최근 들어 수급은요 보자면 기관들이 강한 매수세 다시 한번 잡아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팔던 기간 다시 다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외인들까지 천천히 합세하는 그림들이 나옵니다. 네,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요. 사장이 NH엔터 회장이 얼마에 삽니까? 이거를 8만원에 사갔다. 언제? 그저께 사갔다. 좀 할인받아서. 좋은 모습이에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고, 이거 제가
공개방송 들어오신 분들 알죠? 안 판다고요. 언제까지? 연말까지 절대 안 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목표가는요 10만원 이상 보고 있는데요. 뭐 잘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보죠. KG 이니시스가 오늘 눈에 들어오네요. 자, 상한가 들어갔네요. KG 이니시스 상한가, KG 모빌리언스도 같이 볼까요? 모빌리언스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12% 정도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잘 움직여줍니다. 자, 이슈는요, 그냥 여러분들 뉴스 기사 검색해 보시면요, 다 나옵니다. 간편결제 이런 이슈들, 그쵸? 네. 카드 정보 저장 허용, 뭐 이런 것들,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갑니다. 자,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볼 수가 있을까요? 오늘장 수급을 보는데, 보니까 좀 가능하겠다는 의견도 좀 생각이 들어요. 외인들이 3만 주 가까이, 기간이 2만 5천 주 가량을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매수 흐름에서 꾸준하게 좀 매수가 다시 들어왔거든요. 네. 이건 그래도 양호한 수급으로의 전환입니다. 자, 오늘장부터 해서 상승 분위기 크게 나왔는데, 추가적인 상승 흐름, 또 조정이 나올 거예요. 조정이 나왔다가 올라갈 겁니다. 악재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겠지만은 웬만큼 다 나왔다는 좀 판단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KG 이니시스 같은 경우는 좀 흐름을 볼 때는 보유할 필요가 있는 종목. 9월부터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는데,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도 조금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가격 조정을 다 받지 않았나라는 판단이네요. 잘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대상입니다. 자, 대상 2.7% 현재 상승 중입니다. 대상 이 종목도요, 오늘장 수급에서 눈에 띄길래 제가 준비해봤고, 항상 말씀드리는 추세적인 부분에서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쵸? 요런 그림이 나오고 나서, 이때 수급이 들어온다 싶으면, 이거는 어떻게? 매수 사인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대상이 거기에 딱 부합합니다. 자, 최근 들어 수급 보자면 기관들이 강한 물량 매수해줍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죠. 외인이 팔았다고 떨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상의 수급 주체는 기관입니다. 기관이 매수해주면서 주가를 어떻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장 수급을 살펴보자면 외인들과 기관들이 양매수가 잡혀요. 자, 외인 11,000주가량, 기관이 18,000주, 투신권과 보험과 연기금 쪽에서의 매수세가 눈에 잡힙니다. 상승 분위기를 탈 수 있을까요? 탈 수 있겠죠? 어떻게 된다고요? 평행하게 선 하나 그으시고요. 만드시고 이렇게 올리면 다음 포인트 얼마까지 보이나요? 55,000원, 56,000원 정도까지는 가격이 형성이 될 것 같네요. 상승 분위기를 더 탈 수 있는 종목이다. 신규 매수도 가능한 종목이다. GKR과 함께 같이 한번 잘 보시면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까지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요. 상담을 해드릴게요. 자, 봅시다. 삼성증권 52,000원에 60% 5550님 볼게요. 52,000원이에요. 52,000원이시면 오전에 상담하셨죠? 잘리셨을 거예요. 밀려가지고. 워낙에 오전에 문자가 많이 오거든요. 시작하자마자 보내셔야 되는데 52,000원에 60%. 지금 꽤나 오래되셨어요. 잘 버티시고 계셨는데 갈라 그러다가 마이너스 한 3, 4%까지 왔었는데 이렇게 아작이 난 다음에 오늘 다시 올라갑니다. 오늘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자, 지수가 바닥을 좀 확인한 걸까요? 증권사들이 이렇게 실적이 좀 삼성증권이 좋은 이유가 채권 부분에서의 판매가 좋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던 그런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구조조정 이슈도 있었지만은 채권이 정말 무시 못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많이 밀렸어요. 뭐 거의 모든 증권주들이 다 이래요. 대우증권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흐름이 많이 밀렸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다시 올라가는 그림이 오늘 나오고 있는데 오늘 상승의 흐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당장에 이거를 매도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내일 시장에서의 상승폭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수급을 체크해보자면 오늘 외인들이 많은 물량을 매수해주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투신권도 좀 매수가 잡히네요. 연기금은 좀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들어 수급에서 체크해보자면 외인 매수 좀 들어오는 흐름이었고 기관들은 매도하는 모습이 또다시 잡히는 건데 약간 애매한 위치긴 해요. 하지만 오늘장에서 이거를 급하게 정리한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좀 버텨보자는 의견을 드려볼게요. 버티시면은 좀 올라가는데요. 보통 이럴 경우에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절반 정도까지 확인합니다. 고점 포인트에서 절반 정도까지 얼마죠? 여기서 절반 정도니까 한 46,000원 정도까지는 보통 반등을 줘요. 이 정도 자리에 대해서는. 좀 안 될 수도 있고요. 거의 이 정도까지 반등을 주는데
이 이후부터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46,000원까지부터 올라간 이후부터 해서 수급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수가 살아난다면 다시 올라갈 포인트가 잡히겠지만 지수가 지금 상당히 좋진 않아요. 대외약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조금 주의는 필요한데 일단 보유하겠습니다. 근데 다시는 다음부터는 비중 60% 담지 마시고 한 종목당 10% 매수 원칙 지켜주셔야지만 사고 안 나십니다. 아셨죠? 꼭 좀 부탁드릴게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빨리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밀리네요. 자, 8617님, 한국주철관 아침 해드리지 않았나요? 6,130원에 30% 한국주철관 볼게요. 6,130원입니다. 자, 6,130원에 30% 오늘 급등합니다. 13% 급등하는데요.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정말 많이 잘 가네요. 급등한 이유가 뭡니까? 이 친구의 시가총액은 1258억입니다. 어제 기준으로 해서. 급등하는 이유, 저 진짜 몰라서 지금 찾아보는 겁니다. 자, 대표이사가 장내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매수했나요? 35만 주. 35만 주? 이 친구의 상장 주식은 2200만 주인데 35만 주 매수해서 지분이 좀 늘어났다. 네. 많이도 샀네요. 별로 사지도 않았구만. 그쵸? 이게 지금 그럼 단기적인 흐름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 나올 수 있겠지만 비중이 너무 커요. 이 종목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살 필요 있나요? 실적 좀 체크해보고 말씀드릴게요. 자, 실적 체크하자면요. 매출액이요. 이 친구가 살펴보니까 1분기 때 3,200억? 이게 지금 제대로 나와 있는 거 맞나요? 이게 연말 결산이 아닌 것 같네요. 3월 결산이죠? 그쵸? 자, 그러면은 8432 작년치 매출은 넘어가겠구나라는 좀 판단을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보니까 당기순이익 부분에서도 나쁜 모습 아니고 영업이익 부분도 개선사항을 좀 보입니다. 상승 추세로 나올 가능성. 왜 상승을 하는지 이유를 알겠네요. 실적이 살아났거든요. 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제가 볼 때 나쁘진 않은데 상승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쉬었다가 또 올랐다고요. 또 올랐다가 쉬었다가 또 올랐다가 어떻게? 쉬었다가. 그러니까 흐름을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흐름을. 이 추세대로 좀 행동을 하세요. 비중을 지금 낮추세요. 절반은 파셨다가요. 조정이 나온다면 내일 올 수도 있긴 한데 저 같으면 비중 좀 줄였다가 이 포인트에 내려왔을 때 바닥 3개 잡으시고 선을 그었을 때 내려왔을 때 그때 한번 다시 잡아보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비중을 30% 남으신 거는 썩 좋은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사고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중 좀 줄이셨다가요.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조정은 나옵니다. 아셨죠? 그렇게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그 다음 페노션이에요. 579 하나님 페노션 4,650원에 30%. 네, 각오되셨죠? 각오되셨어요? 네. 제가 이거 몇 번 상담해드렸죠? 그때 제가 심하게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같은 분이신가요? 가격대가 비슷한 것 같은데. 그때 조심하라 말씀드렸는데, 같은 분 아닌가요? 같은 분 같기도 한데,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솔직히. 너무 많죠? 번호가. 어제 몇 프로 빠졌습니까? 4.5% 빠지고 오늘 7% 현재 빠지고 있습니다. 관리 종목은 웬만하면 하지 마셔야죠. 회사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 네, 회사가 이렇게 좋아질 수 있을까요? 다시 상승을 한다고요? 그거는 이 종목에 대해서 상승을 할 수 있겠다라고 또 여기서 지원이 나와서 회사가 재무가 좋아진다고 한다는 것은 그거는 투자가 아니고 투기에 베팅하신 거지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은 좋다고 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우리 5791님 저번에 상담 주신 분 맞으신 것 같기도 한데 계속 방송 보셨다면 제가 안 좋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상담을 해드리기도 정말 개인적으로 제가 심하게 말씀드릴게요. 짜증나는 종목입니다. 이거 방송에서 추천하는 사람 누굽니까? 에? 확 고소를 해버릴까? 이런 거를 방송에서 추천해가지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현혹시키고 아니라는 거죠. 진짜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면 아시겠어요, 이제? 제가 어제
아가마 컴퍼니 하신 분한테 차라리 적금을 하라고 세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혼냈죠. 페노션도 마찬가지예요. 주식을 좀 합시다. 주식을 하자고요. 도박 좀, 투기 좀 하지 말고 우리 주식을 좀 합시다. 네? 주식 좀 합시다. 주식 좀. 아셨죠? 안전하게 좀 하시는 거. 고민 좀 해보세요. 비중 너무 크십니다. 좀 비중을 축소해보자 의견 드려볼게요. 아셨죠? 네, 잘 좀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죠. 그 다음에 이지바이오 1042님 7,580원 5% 보겠습니다. 자, 이지바이오는 제가 공개방송 때가 아니었나요? 가족들에게 드렸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 애매합니다. 하여튼 추천을 드렸다가 손절가 이탈로 손절 처리를 했습니다. 네, 손절 처리를 했어요. 한참 전에 했어요. 요때쯤 제가 의견을 드렸다가요, 바로 손절 처리를 했습니다. 오늘 6% 빠져버리는데 수급 포인트가 너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어요. 제가 꺾이는 수급이 들어왔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잠정치도 오늘 보니까 안 좋네요. 그렇죠? 네, 안 좋아요. 7,58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7,580원이시면 거의 그 근처인 것 같네요. 자, 현재로서는 이거는 꺾인 차트입니다. 매도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매도를 하셔야 돼요. 일단 비중이 작기 때문에 전량 매도 처리하겠습니다. 다시 이 종목이 반등을 주면서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을 준다면 그때 다시 재매수가 필요할지언정 지금으로서는 전량 매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수급입니다.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수급 안 좋으면은 안 되니까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올라가면 그때 매수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보죠. 자, 맥스로텍 4,440원에 7006님 10% 보겠습니다. 4,440원. 자, 내려왔는데 반등을 좀 이것도 아까 오전에 해드리지 않았나요? 하루 종일 TV 보시는 건가요? 네? 자, 요 포인트까지 왔죠. 그렇죠? 네. 근데 오늘 좀 올라가는 듯 했는데 흔들려요. 고민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수급 제쳐두고 실적으로서 얘기를 해보자면 같이 보실게요. 자, 매출액이 연말결산 매출액이 182억 상반기 때 했습니다. 그렇죠? 영업이익이 계속 안 좋아지다가 올해부터 흑자 전환이 됐어요. 당기순이익도 안 좋아지다가 다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상반기만큼만 해준다면 매출액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360억 이상이면은 작년 대비해서 50% 정도가 더 튀는 거 이상이. 그렇죠? 많이 오르는 거라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고. 순이익도 마찬가지고. 자, 맥스로텍의 시가총액은 얼마입니까? 235억입니다. 굉장히 작은 종목인데요. 영업이익이 17억이고 상반기 때만큼만 했다. 최소한 그러면 34억인데 똑같이 단순히라 하면 30억이라 치면 맥스로텍의 34억이라 치면 맥스로텍의 순이익 부분에 있어서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가격이 올 것 같거든요. 그럼 시장에 좀 영향을 좀 받은 것이지 상승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작은 종목에 대해서 매수하기란 상당히 좀 껄끄러운 게 사실입니다. 네, 그 상장 주식수가 570만 주예요. 235억의 시가총액입니다. 정말 농담이 아니고 제가 맘먹으면 이 종목 상한가 갈 수가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그런 짓도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그렇게 작은 종목이다. 조심은 해야 되겠다. 하지만 현재 구간대에서는 매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 드리고요. 지수 상승에 대한 부분들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재반등을 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아셨죠? 수급은 뭐 없겠고요. 좀 기다려 볼게요. 10% 정말 잘 하셨고요. 10% 사셨으니까 그래도 버티실 수 있죠? 네,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죠. 그 다음 종목은, 네, 블루콤이네요. 7002님, 블루콤 14,700원에 15% 물어보셨어요. 매도. 자, 14,700원에 사셨는데, 지금 14,450원, 500원인데요. 200원 빠졌어요. 뭐가 걱정이신 거죠? 7002님께서 생각하셨던 목표가가 있으시지 않나요?
있으실 것 같은데. 그 목표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기준대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수급 포인트에서 최근 들어서 다시 좋은 수급이 들어와 주면서요. 블루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장 수급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매도를 좀 하는 모습이 보이긴 해요. 근데 이 정도 수급 가지고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드릴게요. 너무 짧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럼 짧게 잡아드릴게요. 그럼 또 싫으실까? 정 불안하시면 14,000원 이탈하면 정리하세요. 14,000원 이탈시 정리하시고요. 반등을 주면서 올라가 버린다면 15,500원에 파세요. 이게 뭐야 속으로 판단하셨나요? 근데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200원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최근에 사셨다면은 제가 지금 잡아드리는 밴드대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전에 한참 전에 매수를 하셨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무조건 지켜야 될 건 1차적으로 무조건 14,000원은 지키시고요. 상단 밴드는 제가 올릴 수가 있어요. 17,000원까지. 이렇게 대응할게요. 네. 고민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어제나 뭐 그제 요 근래에 블루콤을 매수하시고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하셨다. 이거는 정말 심각하게 주식을 하시면 안 되십니다. 조급함이 너무나 심하신 분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좀 버티세요.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아니면 14,000원 깨지면 일단은 비중 줄이시는 것도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문자가 정말 많이 오는데요. 자, 1688님, 영업무역 6만원 20% 적정 주가는요. 이걸 영업무역을 사실 이전에 저녁방송 막상막하에서 이때 한번 가지고 나서 처음으로. 그리고 손절가 터치하니까 작가가 그냥 손절 처벌이 돼요. 그 다음날부터 바로 올라가더니만 날아가 버립니다. 이런 기억이 있는데. 자, 영업무역 뭐 하는 회사입니까? 네? 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노스페이스죠? 그 의류주들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반기가 성수기입니까?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은 거의 다 북반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북반구는 언제? 지금이 추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겨울에 두꺼운 옷을 많이 사 입죠. 성수기입니다. 자, 쉽게 꺾일 그림이 아니에요. 수급 포인트도요. 기관들은 최근 들어서 많은 물량을 다시 사주고 있어요. 외인이 파는 거요. 기관이 다 받아주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안 된다고요. 오늘장 수급에서 기관은 파네요. 투신권이. 요거 살짝 걸리긴 하는데 흐름으로 볼 때는 다시 좀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꺾이지 않을 겁니다. 21선이 꺾이고 내려가면 아마 많은 분들이 매도를 하실 거예요. 매도를 하실 겁니다. 가격적으로 얼마냐 말씀드려보자면 18,500원 이탈 시에는 정리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계속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서 적정 주가에 대한 부분을 계산해 보자면 단기순이익이 얼마입니까? 상반기 때 617억이지만 하반기 때 실적이 더 좋아요. 그렇죠? 단순 계산하더라도 일단 작년치에 좀 더 프리미엄을 주자면 작년치 실적은 넘어갈 겁니다. 영업무역 현재 시가총액은 2조 7천억입니다. 1,300억을 한다 치면 1,300억 좀 넘게 한다 치면 그중 나오겠죠? 영업무역의 PER 기준은 20배입니다. 사실 굉장히 받을 만큼 받은 종목이에요. 그래서 수급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급을. 기간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정리하는 게 맞고요. 최악의 경우 2포인트를 깨면은 정리하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기간 매수가 계속 이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갈 경우에는 얼마까지 갈까요? 네. 뭐 6만원대 후반대까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 구간 때 사실 매수하기는 힘든 구간인데 매수를 잡으셨고 절대 깨서는 안 될 구간. 네. 한 5만 7, 8천원 정도. 저 같으면은 이쯤에서 좀 기다렸다가 기간 매도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저는 정리합니다. 수익을 이 정도면 됐지 않았나. 더 올라갈 거긴 한데 많이 올라왔어요. 너무 고평가 구간이기도 하고요. 조금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요. 현 시점부터 기간 매도가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한다 싶으시면 꺾이면서 기간 매도 나오면 그때는
뒤도 보지 마시고 비중 줄이고 아니면 전량 정리하시던가 수익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자, 다음 볼게요. 자, 다음은요. 어디 봅시다. 삼천당 제약입니다. 8호 이사님, 안약회사 삼천당 제약 9,000원 10% 질문 주셨습니다. 자, 9,000원 10% 딱 잘 잡으셨네요. 삼천당 제약이 이렇게 많이 올랐던 거, 2013년도에 주가가 2012년도부터 해서 주가가 5배가 갔던 것은 스마트폰 보급과 더불어서 사람들의 시력이, 눈이 지금 필요해지니까 그에 따라서 매출이 확대가 됐습니다. 제품 중에. 그렇죠? 또 잘 가요, 최근에. 정말 잘 갑니다. 자, 최근에 수급 상황에서는 퍼펙트한 수급. 금융투자, 보험, 투신, 기타, 은행, 연기금, 사모펀드 정말 많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네요. 자, 오늘장 수급 볼까요? 오늘장도 기관 들어오네요. 자, 기관이 계속 사주면서 외인은 어떻게 팔았지만 주가는 어떻게 올라갔다. 그럼 누가? 기관이 매도하면 그냥 정리하면 됩니다. 대신에 기관이 얼마를 매도하면 정리하면 되냐? 그게 핵심이겠죠. 자, 기관이 10만 주씩 이상씩 매수했습니다. 그렇죠? 매도할 때는 얼마 이상 팔까요? 10만 주 이상씩은 팔지 않을까요? 근데 10만 주 너무 많고 8만 주, 7에서 8만 주가량의 기관 매도가 잡히는 날 주가가 분명히 약간의 꺾임새가 나올 겁니다. 기관이 몇만 주요? 7에서 8만 주 이상의 매도가 나오면 7만 주 이상 매도가 나오면 그때는 정리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뭐 목표 주가가 얼마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기관 매도 나오면 거기가 목표가다 말씀드릴게요. 아셨죠? 꼭 그렇게 해주세요. 자, 다음 보죠. 자, 다음은 코스온입니다. 0955님 14,800원에 20%를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800원 20% 잘 잡으셨는데 참 높게도 잡으셨어요. 이런 경우는 참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이렇게 주가가 올라갔는데. 그렇죠? 사실 현 시점부터 해서는 매도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수급 포인트에서도요. 이거 보세요. 매도가 나오잖아요. 개인이 사는 게 좀 많아졌다. 언제? 최근에. 자, 오늘장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오늘장 잡히는 거 안 보이네요. 현재창 열어볼게요. 현재창 열어보니까 외인 매도 나오네요. 자, 제가 판단하건대 주가에 거의 꼭지점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비중을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쯤에서 절반 줄이시고요. 절반은 가져가시는데 그 절반마저 15,000원 이탈 시에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빠져나오시고 15,000원 이탈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고 올라간다면 이번에는 얼마에? 16,000원에서 16,500원 사이에는 정리하셔야 됩니다. 현재 수급상으로는 그래요. 20% 가져갈 종목이 아닙니다. 10%만 보유하고요. 나머지는 보유하시다가 15,000원, 16,500원 사이 밴드 보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삼성물산입니다. 74,000원에 10% 9515님 뭐가 걱정이십니까? 네. 자, 현재가 매수예요. 그쵸? 뭐가 걱정이실까요? 버티세요. 지수 안 좋은데 이 정도면 됐지요. 삼성물산 제가 뭐 나쁜 거 드렸습니까? 좋잖아요. SDS 상장 언제 합니까? SDS가 다음 달입니다. 좀 버티세요. 다음 달까지. 볼 것도 없어요. 그냥 버티세요. 네. 겁나게 버티셔야 됩니다. 삼성물산은. 이게 지수 포인트 하락에 대한 영향 좀 받은 거예요. 네. 올라가요, 이거. 이거 나옵니다, 이거. 네. 버티셔야 돼요. 할 말 없습니다. 버티셔야 됩니다. SDS 상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티세요. 자, 그 다음 보죠. 광동제약 0836님 9,450원에 10% 이럴 거예요. 광동제약 0836님 제가 만원 아래 무조건 땡큐라는 종목입니다. 그렇죠? 네. 좀 지수 밀려서 따라 밀리는 흐름도 있고 3분기 실적이 안 좋나요? 아니잖아요. 다시 올라갈 종목인데 왜 걱정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들고 계세요. 들고 계십시오. 좀 싸게 잡았는데 매수가 아래로 떨어지니까 걱정이신 거예요. 차트가 깨진 것 같으세요? 요 근래 시장에서 안 깨진 종목 있나요, 차트? 안 깨진 종목 있으면 좀 얘기해보세요. 거의 웬만한 대형주도 다 깨지는 마당인데 지금의 시장은요 완전 진짜 이상한 시장이란 말이에요.
더 빠질 수도 있는 시장인데 버티셔야 돼요. 이거는 3분기 실적 작년만큼 나옵니다. 근데 작년이 워낙에 좋았어요. 3분기 실적이 2분기보다 훨씬 좋습니다. 자, 아시안게임에 3다수 드시잖아요. 선수들 3다수 먹죠? 오셨죠? 네. 그리고 또 하나 3분기 최대 성수기라는 말씀 계속 드렸잖아요. 실적이 어떻게 될까요? 좋아요. 작년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근데 계속 좋아요. 올해 실적은. 뭐 3다수가 뭐 판권이 어쩌고 저쩌 2017년도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꺼내는 사람들 믿지 마시고요. 아직 2년이나 더 남은 거를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아셨죠?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현 시점부터 반등 주면 더 사야 되는 종목이에요. 버티셔야 됩니다. 버티셔야 된다고요. 제가 왜 밀었던 종목들 중에 하나들 보면 로만손이라는 종목도 제가 계속 밀었던 종목인데 현재 18,000원입니다. 18,000원이에요 현재. 18,000원이라고요. 광동제약도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요 근래에 계속 제가 미는 게 뭡니까? NSC엔터를 최근에 많이 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밀었어요? 셀트리온 밀었잖아요. 셀트리온을 제가 겁나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네. 이제 시장인 종목들 많습니다. 광동제약은 제가 언제부터 얘기했어요? 이때부터 처음에 말씀드렸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좀 보유할게요. 가져갈게요. 다 안 좋아요.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올라갑니다. 기다려보시고 조금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자,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포트가 있는데요. 한 종목이 있어요. 다음이 있습니다. 네, 저거 정리합니다. 뭘 사자마자 정리를 해.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종목 다 빼려고 합니다, 지금. 종목을 다 빼는 이유는 일단 다음 같은 경우는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오늘장 수급에서 외인 기간 양매도가 나옵니다. 외인 58,000주 매도, 기간 51,000주 매도. 네. 투신, 기타 이벤트에서 강한 매도가 나옵니다. 사자마자 팔고 저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하셔도 어쩔 수가 없어요. 저를 욕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지금 타이밍상으로는 뺐다가 다시 들어가는 게 맞다는 판단입니다. 그만큼 시장 지금 굉장히 짜증나 있는 상태이고요. 오늘의 코스닥이 다시 올라간다 치더라도 또 빠질 수도 있는 시장이에요. 지금 실업률 같은 경우나 지표 흐름 자체가 또다시 안 좋게 나오면 뉴욕 증시 또 급락 나오고 유럽 증시 이탈리아 문제로 급락 나오고 국내 증시 맥 못 춥니다. 그래서 현금이 났습니다. 종목 다 뺍니다. 방송상의 종목은. 다른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공개방송 들어오셔야 됩니다. 아셨죠? 제가 지금 8월달부터 9월달까지 해가지고 현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손해는 안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수는 완전 거꾸로 가죠? 운영 잘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저는 오히려 수익 보고 있습니다. 공개방송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좀 같이 좀 하시자고요. 방송상의 종목과 공개방송 종목은 완벽하게 다릅니다. 어쩔 수가 없는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잘 따라오시면 분명히 도움 되실 겁니다. 아셨죠? 자, 일단 다음 다 빼버리고 종목은 하나도 제가 없는 상태로 새롭게 좀 상황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휴일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마감까지 8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976포인트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570포인트에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